공항에서 경찰이 수갑을 채웁니다. 검거된 사람들은 보이스피싱 핵심 조직원입니다. 이들은 중국 항저우에 콜센터를 조직하고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했습니다. 해당 조직은 피해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위조된 검사 신분증과 구속영장을 활용했습니다. 국내 피해자는 130여 명, 피해액은 약 200억 원에 달합니다. 위조된 검사 신분증과 구속영장, 가짜 검사 사무실 등을 만든 후 피해자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보여주는 방식으로 피해자가 국가기관이라는 확신을 심어줬습니다. 이들은 검찰 수사관과 검사, 금감원 3단계로 나눠 사칭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먼저 피해자와 처음 통화하는 조직원이 검찰 수사관을 사칭해 피해자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가 범행에 사용됐다고 겁을 줬습니다. 뒤이어 검사를 사칭한 조직원이 자금 추적을 위해 계좌의 현금을 뽑아 금감원 직원에게 건네야 한다며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 직원을 사칭한 조직원이 정상 대출 여부 확인을 위해 대출금을 모두 받아 본인에게 보내라고 설명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중앙지검 금융기업범죄수사팀의 한정태 수사관입니다. 녹취물에 담을 수 있게 본인 성함과 나이를 진술해 주세요. 일단 이 통장은 범죄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동결 처리를 했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7월 한 사건에서 41억 원 규모의 역대 최대 피해 금액이 발생하자 1년여 만에 중국 내 조직원 60여 명을 특정하고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중국 공안의 도움을 받아 범죄 조직의 소재지를 급습해 현장에서 범행 중이던 한국인 조직원 8명을 검거해 한국으로 송환했습니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피의자들에 대한 추적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1만여 건의 유사 사건 및 피의자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미검 피의자들에 대한 추적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 수익 추적 수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국가기관에서는 절대로 영상통화로 사무실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또 현금 제공과 대출 실행을 유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화 금융 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눈치 빠른 시민들의 기주로 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아낸 사례도 종종 접할 수 있습니다. 네, 김포에서는 한 시민의 관찰력과 빠른 신고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이세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포의 한 아파트 단지 앞. 시민 한 명이 은행 자동화 기기 앞에서 한참 순서를 기다리다 차례가 돌아오지 않자 안을 들여다봅니다. 20대로 보이는 청년이 그 부스 안에서 입금을 하더라고요. 가방에 시커먼 가방이 옆에 바닥에 있고 5만 원짜리를 계속 입금을 하더라고요. 시간이 걸린다며 이 시민에게 순서를 양보한 젊은 남성. 자동화 기기를 사용하려고 안으로 들어가자 수상한 영수증이 쌓여 있었습니다. 김새가 이상해서 그 영수증을 이제 챙겨서 나왔죠. 한 5장이나 이렇게 나왔는데 똑같은 이름으로 계속 100만 원씩 들어간 거예요. 5만 원권 20매. 혹시나 해서 이제 파출소로 연락을 했어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성을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검거 당시 남성은 피해자에게서 가로챈 돈을 조직원에게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에게 가방에서 발견된 현금 2,10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해가지고 현행범 체포할게요.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고 유인해 현금 3천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현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에 기여한 시민에게는 표창과 신고 포상금을 전달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은행원이 40분 사이 잇따라 고령의 고객들이 현금 인출 요청을 하자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빠르게 대처하면서 피해를 막았습니다. 네, 지난달 27일 오전 10시쯤 해약한 적금을 모두 현금으로 달라며 70대 할머니가 김해의 한 농협지점을 찾았습니다. 농협 직원인 김주란 씨는 아들이 납치됐으니 5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전화를 받았다는 할머니를 지점장실로 안내했습니다. 40분 뒤 80대 할아버지가 통장 2개를 들고 농협을 찾아와 920만 원을 병원비에 쓰려고 한다며 모두 현금으로 인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 씨가 할아버지의 휴대폰에 저장되지 않은 번호를 가리키며 아는 사람이냐고 묻자 할아버지 역시 아들이 납치를 당했다며 빨리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아들의 손목을 잘라버리겠다고 한 말에 통장을 들고 농협으로 왔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두 사람의 현금 인출 요청을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를 하면서 두 건의 피해를 막았습니다. 김해 서부경찰서는 김주란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습니다. 모르는 문자나 메시지 링크는 열지 않는 게 가장 우선이고, 농협이나 각 금융기관에 찾아가셨을 때 그 직원들을 믿고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범죄로부터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 믿고 저희들 말씀을 좀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집 냉장고를 열자 휴대전화와 유심카드가 쏟아져 나옵니다. 해외에서 걸려온 보이스피싱 전화를 010과 같은 국내 전화번호로 바꿔주는 견작중개소입니다. 인적이 드문 땅속에서도 중개기가 발견됩니다. 한 번에 최대 30명에게 사기 전화를 걸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처럼 원룸과 모텔, 심지어 땅을 파 중개기를 설치하고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차와 오토바이를 이용해 이동형 중개소까지 운영하는 등 설치 장소나 수법을 진화시켰습니다. 육안으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의심 지역에서 계속 수색을 해나가면서 그 중개기를 발견하게 되었고요. 무엇보다 땅속에 묻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직접 찾지 않는 이상은 발견하기가 어려운 조건입니다. 의심 없이 문자나 전화를 받은 45명이 24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한 피해자는 정부 지원 대출을 저금리로 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4,300만 원을 빼앗겼습니다. 이들과 공모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3명도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걸어 검찰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또 자녀라고 속여 돈을 뜯어냈습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피해자는 229명, 피해 금액은 26억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사기 등의 혐의로 변작중개기 관리 일당 19명을 붙잡아 9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중국에서 국내로 송환한 보이스피싱 콜센터 조직원 3명을 구속하고 이들 조직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